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두 차례나 조사실로 불려나갔습니다. 이름은 문재인입니다. 그러자 매번 되풀이되는 다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주동자야? 누가 선언문을 작성했어? 공모자를 대! 그러나 문재인의 답은 매번 같습니다. 제가 주동자입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공모자는 없습니다. 사건은 친구의 자취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인아, 할 수 있겠어? 제인의 답은 항상 짧았습니다. 유난히 눈이 크고 하얀 얼굴에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곧잘 샌님이라 부르곤 했죠. 하지만 제인의 짧은 대답 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장문의 선언문을 써낸 것도 그였습니다. 유신 반대 학생 선언문이었습니다. 자취방에 앉아 밤새 등사기를 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아직 멀었다. 언제 이걸... 그렇게 한 장 한 장 밥을 굶어가며 밀어낸 선언문 전단지가 4,000장. 가자! 문재인은 밤새 등사기로 찍어낸 4,000장의 유신반대 선언문을 교내 곳곳에 뿌려놓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낭독했습니다. 경희대생 7,000명 가운데 5,00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청량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1975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그 3년 전인 1972년,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유신헌법. 박정희는 이미 헌법을 고쳐 3번이나 대통령을 하고도 영구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이란 이름으로 다시 헌법을 고쳤습니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 집중됐습니다. 유신헌법에 대한 어떤 비판도 구속 대상이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이 가능했죠. 막걸리를 마시다 술김에 유신 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다고 막걸리 국보라는 말까지 유행했습니다. 허용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찬양뿐. 박정희를 비판하는 청년 학생들을 묶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며 민청학년 사건으로 조작하고 그 가운데 8명을 이 조직의 배우라며 세계 유례 없이 판결 다음 날에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알려진 이 재판은 1995년 판사 315명에게 행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대한민국 법정은 35년 만에 비로소 이 사건이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만이 법이었던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요즘 사람들에겐 믿기지 않을 만큼 참으로 어이없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던 그런 운동에 그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제인아, 닌 데모에서 빠지라. 니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 아이가. 청년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웃지만 말고 좀. 니 저녁 장학금 받는다고 이 학교 왔다 아이가. 니 장학금은 그냥 학교도 잘린다. 생각 좀 해봐라. 너가 뭐 괜찮겠나?
사실 친구가 말릴 만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었으니까요. 역사학자가 될 꿈을 꾸었지만 법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법시험 준비 중이었으니 유신 반대에 앞장설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누굽니까? 이미 고2 때 정교생과 함께 박정희의 삼선개헌 반대 데모에 나섰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추록과 함께 입영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신체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데모하던 학생들은 한쪽 눈이 실명이 돼도 다리를 절어도 군대에 보내졌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며 반응을 시험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도 갑종. 전두환 시절엔 강제 징집이 녹화 사업으로 발전했죠. 징집자를 순화 교육시켜 대학 내 첩보를 수집하는 프락지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뒤 의문사도 많았습니다. 군 의문사 등을 풀어가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전격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 군대지만 그는 군대 상사 누구나 탐내는 뛰어난 특전사 전사로 스스로를 단련시켰습니다. 제대 후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던 때 부산과 마산에서 이른바 부마 항쟁이 터지고 이어 12.6. 그는 복학생 대표가 되어 또다시 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유치장으로 갔습니다. 유신시대가 끝났으니 봄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봄을 가로챈 것은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정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퀭하니 겁먹은 얼굴들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을, 소를 키우다가 구두를 닦다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총을 들었던 사람들을, 어제처럼 오늘을 살던 광주 시민 2,000여 명이 내 나라 군인의 군홧발에 총칼에 쓰러져 가는 것을 입 밖으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국민들과 함께 목격했습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탁 친이 옥하고 주었다 카대. 뭐라 카노?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진짜다. 니 그거 안 믿으면 니도 빨갱이다. 니도 잡혀간다. 민주주의의 불꽃이 다시 지펴진 것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 박종철, 이한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된 문재인은 부산 청년 박종철을 위해 국민 추도회를 열고 부산 최초로 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는 거리에서 60항쟁을 지켜냈습니다. 6.29 항복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제각기 생활전선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에겐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정의란 돈이나 권력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힘없는 국민들을 공평하게 살피는 것. 그러나 지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 무장경찰과 물대포, 강제진압과 사찰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언론도 권력의 시녀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은 지금도 청년 시절에 노래했던 준엄한 한 편의 시를 기억합니다.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시인은 늙었어도 시는 늙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미완입니다. 지금도 데모할 때와 생각이 같나? 안기부 요원은 그를 호텔방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2번이나 감옥에 다녀왔으니 법조인의 길이 물거품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전 그때 옳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습니다. 그 앞에 민주주의는 미완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딴청 피우지 않고 성실히 민주주의라는 숙제를 풀어온 사람, 문재인. 그가 이제 건국의 심정으로 과 함께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려 합니다. 살아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스토리. 다음 시간엔 세 번째 이야기,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이어집니다.